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오늘은 발빠른 식물 집사님들이라면 이미 한 번씩 가보셨을 만한 허닌 화훼단지를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아직 많이 알려진 화훼단지는 아니지만 희귀식물이 유행하기 시작한 재작년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희귀템을 많이 구하셨다고 해요. 저도 말로만 듣던 곳인데 이제야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집에서 멀지 않았어요. 양재 옆 네고가이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쉽게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 허닌 화훼단지는 각각의 업체들이 모여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처음 방문해 보시는 분들은 여러 업체를 돌아다니기 힘드시니까 영농 집화장을 위주로 구경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이곳은 A동과 B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A동은 정말 식물원 같아요. 대형의 식물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 B동이 집에서 키울 만한 식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B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참, 오늘은 가격을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가격표가 붙어있지 않아서 직접 여쭤봐야 하는데 차마 하나하나 물어볼 수 없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큰 하우스 안에 양쪽으로 작은 식물 가게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겹치는 식물도 있고 아닌 식물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 곳 한 곳 둘러보았어요. 가장 첫 번째 가게에서 눈에 들어온 대형 시클라멘입니다. 저도 키우고 있지만 색깔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식물의 가격은 대체적으로 저렴했는데 간혹 한 개씩 팔지 않는 곳도 있어서 그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제 정말 크리스마스가 몇 주 남지 않았는데요. 개발 선인장이 곧 만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꽃색은 다양하지는 않았고 흰색과 빨간색이 있었는데 건강 상태와 꽃 달림이 엄청 좋았어요. 키우신 분이 엄청난 내공을 가지고 계신 듯합니다. 간만에 실물 영접을 한 아마릴리스입니다. 유럽에서는 아마릴리스 구근을 12월 초에 심어서 딱 크리스마스 때 꽃을 피우도록 하는데요. 뭔가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꽃인가 봐요. 한국의 꽃시장에서는 잘 보지 못했던 식물인데 이곳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옆으로 이동하니 제 눈을 확 사로잡은 공간이 있었는데요. 착색란을 전문으로 하는 판매장입니다. 지금은 카틀레아들의 개화 시기가 온 만큼 매장 전체가 좋은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송이만으로도 강한 향을 뿜어내는 카틀레아인데 이렇게 때로 피어 있으니 향기가 큰 하우스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원종의 카틀레아는 보기 힘들었고 대부분 교배종 카틀레아들입니다. 너무 예쁘고 좋았지만 정확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개체가 많지 않아서 조금은 아쉬웠어요. 그래도 꽃 예쁘고 향기 좋으면 그만이죠. 제가 좋아하는 왕꽃을 피우는 카틀레아들이 많이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을 했어요. 이 개체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카틀레아입니다. 타이청 뷰티라는 카틀레아인데 아주 오래전 만들어진 고전 명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잎과 대공도 빵빵하고요. 타이청 뷰티는 코사지 용도로 개발이 돼서 꽃이 크고 화려하며 개화 기간이 긴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향기는 덤이고요. 옆에는 또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여러분들께 강추하는 온시디움 뉴샤리 베이비가 있습니다. 이 뉴샤리 베이비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100% 초콜릿 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집에서는 보통 4월 정도의 꽃을 피우는데 이곳에서는 이제 막 개화를 한 개체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식물은 제가 작년에 샀다가 깍지벌레 피해로 죽인 온시디움 판타지아입니다. 소형의 온시디움인데요. 역시 향기가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을 정도로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구입을 했어요. 15,000원이었습니다. 가격이 정말 좋죠. 꽃은 노란색으로 피는 품종과 빨간색으로 피는 품종이 있었는데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보기 힘든 반다도 엄청 많이 있었어요. 진천 온실에 만든 연못 위에 반다들을 키우고 있는데 정말 잘 크고 있거든요. 뿌리를 공기 중에 내놓고 성장하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야 됩니다. 가정집 베란다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저는 이렇게 치렁치렁한 뿌리를 엄청 좋아하는데 이런 모습이 귀신 산발 같다고 싫어하는 분들도 왕왕 계시더라고요. 요즘 많은 분들이 키우고 싶어 하시는 벌레잡이 제비꽃도 꽤 다양한 품종으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널찍한 화분에 모아 심으면 예쁜 소형의 에셀리아나도 있고요. 위쪽에는 중형종의 모라넨시스가 있어요. 최소한 모라넨시스 정도는 되어야 집에 출몰하는 날벌레들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옆에는 중대형종에 속하는 티나가 있습니다. 잎도 커서 벌레도 잘 잡지만 무엇보다 꽃에 흰 무늬가 들어가서 엄청 예뻐요. 역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지 포인세티아도 많이 보입니다.
깍지벌레가 잘생겨서 집에서 키울 때는 방제를 열심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화려한 색감으로 물드는 잎을 가지고 있어 인기가 높아요. 요즘은 빨간색뿐 아니라 주황색 잎을 가진 포인세티아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연한 붉은색을 띠는 품종도 있어요. 특히 이 포인세티아를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빨간 잎에 크림색의 무늬가 있었는데 뭔가 눈 덮인 포인세티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짜 유니크하고 화려하죠. 다 팔리고 몇 개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판매장에도 눈에 들어오는 식물들이 많이 있어서 한참 구경을 했습니다. 목베고니아 스노우캡과 마큘라타가 보이는데요. 예전에는 땡땡이 무늬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했는데 순 우리말로는 물방울 무늬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물방울 무늬가 꼭 눈 같아서 겨울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빨간잎 나비단풍도 보이는데요. 한때 잠시 풀렸다가 자취를 감췄었는데 오랜만에 꽃시장에서 만난 것 같습니다. 목사랑초의 한 종류이고 동시에 신경초라서 잎을 만지면 잎이 오므라들어요. 얘도 그렇고 제가 키우는 나비단풍도 그렇고 평소에는 만지면 잘 움직이는데 카메라만 들이대면 이렇게 얼음이 됩니다. 많이 부끄러운가 봐요. 무늬 알리고무나무입니다. 올해 초부터 꽃시장에서 많이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거는 가격이 쓰여있네요. 17,000원입니다. 이제는 조금은 부담 없이 키워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쉽게도 수영들이 예쁘지 않았는데요. 아직 목대가 단단해지지 않아서 지지대를 세워주면 금방 멋진 수영으로 돌아올 거예요. 쉬즈베리아나 고무나무입니다. 잎에 붉은 무늬가 멋지게 들어간 고무나무 품종이에요. 요즘은 여느 꽃시장에 가도 쉽게 볼 수 있는데 내년 정도 되면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쉬즈베리아나를 꽃시장에서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목이 되면 정말 멋있어지는 고무나무예요. 스킨답서스 마블퀸입니다. 전체적으로 최상의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흰 무늬를 가진 잎도 있지만 무늬가 약해진 잎들이 많아요. 무늬가 이렇게 누렇게 변한 마블퀸의 경우 비료를 잘 챙겨주면 다시 하얀 잎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해주세요. 와, 이것도 스킨답서스인데 완전 알보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종종 마블킹 스킨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기도 하는데 그 품종과는 뭔가 또 달라 보였어요. 흰 무늬가 너무 잘 들어가 있고 잎도 엄청 건강했습니다. 하나 사올 걸 하는 후회를 한 식물이에요. 이것도 사올 걸 하는 후회를 하게 한 식물인데요. 소엽 복륜 아이비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잎에 하얀 무늬가 너무 선명하게 들어가 있어서 너무 예뻤습니다. 가격은 7,000원이었는데 편집하는 이 순간에도 사올 걸 하는 후회가 되네요. 아스파라거스 메이리입니다. 저도 최근 구매하여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제가 키우는 메이리보다 색감이 더 밝아 보이는데 다른 품종인 건지 아니면 새순이라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메이리의 사진만 보시고 잎이 굉장히 부드러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메이리의 잎은 생각보다 굉장히 빳빳합니다. 한겨울에 장미가 판매되고 있어서 너무 놀랐는데요. 아마도 따뜻한 온실에서 재배된 장미일 거예요. 지금 꽃이 피어있는 장미를 구입하신다면 절대 노지에 심으시면 안 되고 베란다에 두셨다가 봄에 땅에 심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여기가 A동입니다. A동에는 주로 대형 관엽식물들이 많았는데요. 개업식 선물용으로 나가는 식물들이 많이 있고 식물원이나 카페로 납품되는 초대형의 식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초대형 알로카시아입니다. 가정집에서는 절대 키울 수 없는 사이즈인데요. 목대 길이만 1m가 훨씬 넘고 전체 키는 4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손을 위로 뻗어봐도 이만치밖에 안 와요. 목대도 가까이서 보면 엄청납니다. 거의 허벅지만 하죠. 새순이 될 눈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냥 다 큽니다. 그런데 식물체에 비해 화분 자체는 엄청 작아서 놀라웠어요. 휘커스 움베르타입니다. 목대 자체는 여리여리한데 어디까지 올라가나 한번 봅시다. 하우스 천장에 닿는 걸 보니 역시 키가 4m 이상이에요. 제가 실제로 본 휘커스 움베르타 중 가장 키가 컸는데요. 잎사귀 크기도 멀리서 찍어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30cm는 되는 것 같았어요. 셀렘입니다. 오랜 세월 자라온 흔적이 보이는데요. 적어도 10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뒤에 보이는 화분이 셀렘의 화분인데요. 잎을 내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면서 긴 줄기를 생성합니다. 줄기 끝에 새 잎들을 달고 있는데 무게가 무거워서 다른 화분으로 받쳐 키우고 계시네요. 무늬 보스턴 고사리입니다. 요즘은 꽃시장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판매되는 개체들 중에서 가장 덩치가 컸어요.
물론 제가 키우는 무늬 보스턴 고사리에 비하면 애기지만 한 방에 큰 걸 키우고 싶으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만한 사이즈예요.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잎의 무늬 색감도 좋고 잎도 쭉쭉 뻗은 것이 키우고 있지만 탐이 나던 개체였습니다. 이 식물은 바로 알아보시겠나요? 알리고무나무입니다. 키가 3m 정도로 엄청 크고 저는 사실 알리고무나무가 이렇게 커지는 줄도 몰랐거든요. 키만 큰 게 아니라 잎사귀 자체도 엄청나죠. 아랫목대도 튼실하고 곁가지들을 많이 쳐서 전체적으로 풍성한 수영을 갖추었습니다. 특히 이 매장의 식물들이 대부분 덩치가 컸어요. 송 오브 인디아입니다. 드라세나 속 식물로 행운목의 사촌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무실이나 백화점 같은 곳에서 종종 대형의 송 오브 인디아를 보긴 봤는데 이렇게 큰 건 또 처음 봅니다. 얘도 거의 하우스 천장에 닿기 직전이죠. 사실 큰 관심을 가지지 않던 식물인데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니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비로야자입니다. 이 비로야자는 워낙 식물원이나 대형 카페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엄청 신기하진 않았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누군가 이 식물을 구입한다면 어떻게 하우스 밖으로 데려갈지 궁금했어요. 키가 큰 것도 있지만 잎이 엄청 크고 옆으로 벌어져 있어서 주인을 찾아도 문제겠구나 했는데요. 아마도 잎을 한두 장 남기고 잘라낸 후에 탈출시키지 않을까 합니다. 크림 몬스테라입니다. 4, 5년 정도 자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하우스에서 자란 크림 몬스테라인데 생각보다 잎이 크진 않았어요. 가만히 살펴보니 밑둥 부분이 엄청 얇습니다. 조그만한 유묘부터 성장하면서 줄기도 굵어지고 잎도 커졌을 거예요. 아마 1, 2년 정도 더 자라면 엄청나게 큰 잎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수영도 굉장히 예뻤어요. 이렇게 A동까지 식물 탐방을 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식물 가격이 굉장히 착해서 기분 좋았던 공간이었는데요. 지금은 겨울이라서 그런지 해가 일찍 져서 마감도 일찍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혹시라도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너무 늦은 시간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식물 구경하러 다니는 재미에 푹 빠졌는데 종종 이렇게 랜선 식물 투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